안녕하세요. 예비고3 국어 청렬쌤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모의고사 수업인데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과제로 풀어온 모의고사는 2019학년도 4월 달에 봤던 고3 전국연합 학력평가 기출문제입니다. 정답지는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렸고 PDF 파일로 올려드렸고요. 해설도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파일 자체를 올렸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등급 커트라인은 오늘 영상 속에 담아놨습니다. 근데 4월이 되면 일반적으로 3월달 모의고사랑 다르게 학생들이 적응을 하기 때문에 등급 커트라인이 확 올라요.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봤던 건 어려웠기 때문에 점수가 낮아도 좀 괜찮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봤던 이번 주에 하는 이 과제는 상대적으로 조금 쉽게 풀리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하지만 성적이 조금 나오지 않았더라도 아직은 좌절할 단계가 아니고, 왜 좌절하지 않아도 되냐고 말하냐면 우리가 지금 일주일 과제로 풀수록을 하고 있잖아요. 풀수록을 밀리면서 하면 당연히 문제가 있겠지만 좀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게 하고 계신다면 저는 충분히 극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미리 공지한 것처럼 설 선물로 문학 관련해서 개념어 파트 영상 찍어서 올린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의 보다 보면 단순하게 읽는 느낌이 날 거야. 그래서 크게 뭐 어렵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기본을 잡는데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바탕으로 학습을 할 예정이니 저는 조금 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빛날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열심히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차 영상은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전 작품 중심으로 진행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몇 번으로 갈 거냐면 39번이죠. 39번인 작품 제목이 뒤에 나오네요. 수경낭자전으로 가겠습니다. 수경낭자전. 마찬가지야. 고전 산문의 경우에도 지난 시간에 인물 사건 배경 중심으로 파악하려고 노력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고전 작품은 작품 제목만 놓고 보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 또는 어떤 사람이 주인공인지 파악하는데 어렵지 않다라고 했었고요. 작품 제목 먼저 볼까요? 수경낭자 전입니다. 그럼 이 작품의 주인공은 당연히 누가 되는 거야? 그렇지. 수경낭자라고 하는 여성이 될 거야. 여성이 주인공이 되겠죠. 이 작품은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있냐면, 마찬가지 주제 파악하는 건 조금 힘들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현실을 초월한 진실한 사랑 또는 현실을 초월한 절대적인 애정의 승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수경낭자전이라고 하는 작품을 대표적으로 사랑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조선 후기 때 애정소설이라고 하는 갈래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이 많이 나오는 작품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조선 전기와 다르게 조선 후기에 사랑과 관련된 애정소설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다양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됐죠? 그러면 이 작품의 앞부분으로 가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볼게. 선군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들아, 선군이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 아직 내용을 안 받고 생략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선군이 누군지는 체크해 놓고, 여기 나와 있는 선군이 바로 이 작품의
인물이기 때문에 인물 구분은 우리가 반드시 꼭 해놔야겠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성군이 다음날 또 서울을 향해 길을 떠났으나 낭자 생각에, 낭자도 동그라미 쳐볼까요? 낭자. 여기서 말하는 이 낭자라고 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이 작품의 제목이 뭐였어, 얘들아? 수경 낭자전이라고 했잖아. 수경 낭자전.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낭자라고 나와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이 작품의 주인공인 수경낭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경낭장. 그럼 이 작품도 마찬가지 인물이 될 거고요. 인물. 이어서 보겠습니다. 낭자 생각에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겨우 50리를 가서 숙소를 정했다. 그러면 낭자 생각에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50리에 가서 숙소를 정했다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은 단순하게 생각해. 그냥 어딘가를 떠나고 있는데 멀리 가지 못했다. 이게 끝이야. 배경 지식이 많고 아는 작품이라면 왜가 아니죠. 어디를 가다가 멀리 가지 못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겠지만 처음 보는 작품이고 생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성군이라고 하는 인물이 낭자 생각 때문에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어딘가를 가고 있는데 멀리 가지 못했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됐죠? 저녁밤을 먹고 혼자 여간방에 쓸쓸하게 누워있으니 낭자 생각이 더욱 간절하여 마치 병이 날 것 같은지라.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니까 약간 상사병과 같은 그런 아픔을 느끼고 있나봐요. 성군은 낭자가 신신당부하던 말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신신당부하던 말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보고 싶어요는 아니겠죠. 충고나 조언이 되겠네. 무시했대. 예전부터 여자의 말은 잘 들어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게 이런 작품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또 하인들 몰래 집으로 돌아갔다. 성군이 담장을 넘어 낭자의 방에 들어가니 낭자가 크게 놀라서 말했다. 낭군은 어찌 나 같은 사람을 잊지 못해 이처럼 밤에 왕래하시나이까. 만일 이러시다가 도중에 청금처럼 귀한 몸에 병이라도 나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낭군이 끝내 저를 잊지 못할 것 같으면 내일 밤에는 제가 낭군의 숙소로 찾아가겠나이다 라고 수경낭자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 작품에 나와 있는 이 성군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이 성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작품의 제목에도 나오는 수경낭자라고 하는 사람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고 한순간도 떨어져 있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그리워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어서 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남자 입장에서 그래 너가 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낭자는 규중의 처자로 밤에 다니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먼 길을 왕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하오면 좋은 묘책이 있습니다. 이어서 낭자가 그림 하나를 내주며 말하기를, 이 그림은 제 용모를 그린 것이오니 도중에 빛이 변하거든 제 몸에 이상이 생긴 줄 아세요 라고 말하고 있죠. 가로쳐 볼까요? 그림은 나의 용모를 그린 거고 도중에 빛이 변하면 내 몸에 이상이 생겼다라고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그림의 색깔이 변했다라고 해서 실제 인물의 운명 또는 목숨 또는 상황이 악화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어렵겠죠. 그럼 이런 것들도 비현실적인 사건이다 라고 가정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어서 볼게요. 하고 서로 입어를 하려 했다. 마침 상공이, 그럼 상공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인물이 또 나왔으니까 우린 체크해 놔야겠네. 상공이. 근데 이 상공은 누구냐면 얘들아, 위에 나와 있는 성군의 아버지야.
성군의 아버지. 이 일반적으로 라떼는 말이지 라고 하는 것처럼 아버지 세대가 약간 여러분들 용어로 꼰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적용시켜 보시면 조선시대 때는 남자가 여자 위야 또는 뭐 신분제가 중요해 라고 말하는 예전 사고방식, 즉 봉건적 가치관의 소유자가 상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볼게요. 상공이 동별 땅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낭자의 방, 즉 수경 낭자의 방에서 또 남자의 소리가 들리는지라 혼자 말하기를 이상해. 낭자처럼 절개 있는 여자가 어찌 외간 남자를 만나겠는가. 또한 우리 집 담장이 높고 하인이 1000여 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외간 남자가 마음대로 출입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상군이 이 작품 제목에도 나와 있는 수경 낭자를 의심하기 시작하죠. 하며 의혹과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처소로 돌아가더라. 낭자는 시아버님이 문 밖에 오신 줄 모르고 또 아이를 달래는 척하며 말하기를 아가야 아가야 이제 밤이 깊었으니까 어서 자자. 그럼 결국 이것은 뭐야? 연기가 되겠죠. 즉 선군이 방문한 사실을 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기 재우는 척하면서 하며 끝내 낭군이 온 자취를 감추었다. 시아버님이 처소로 돌아가신 뒤 낭자가 성군을 위로하며 말하기를 시아버님께서 낭군이 왕래하는 줄 알고 수시로 창밖을 순찰하오니 어서 바삐 돌아가세요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결국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상공이 낭자를 감시하면서 낭자의 자유로운 삶에 대해 제약을 걸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하니 성군이 슬픈 마음을 억누르고 숙소로 돌아갔다. 이어서 볼게요. 다음날 아침 상공이 낭자에게 물었습니다. 네 낭군이 서울에 간 뒤로, 그럼 여기서 말하는 네 낭군은 누가 될 거냐면 계속 나오고 있는 선군이라고 하는 인물이 되겠죠. 수경낭자의 남편. 네 낭군이 서울에 간 뒤로 혹 도적이 들까 하여 내가 집안을 두루두루 다녔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혹 도적이 들까 하여 라고 하는 부분은 마찬가지 거짓말이 되겠죠. 네 처소에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 이상하게 생각했었어. 그런데 또 어젯밤 네 방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으니까 사실대로 이야기 좀 해. 이에 낭자가 대답했다. 밤이며 심심하기에 매월을 불러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어찌 외간 남자를 방 안으로 불러들여 이야기를 나누었겠나이까. 상공은 낭자의 말을 듣고 일단 마음이 놓였다. 그러나 자기가 분명 낭자의 방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는지라 아무래도 이상해서 매월이라고 하는 사람을 따로 불렀대. 네가 요사이 낭자의 방에 간 일이 있었어? 하니 매월이 아래였다. 와, 눈치 더럽게 없어요. 잘 봐. 잠깐만. 네가 요사이 낭자의 방에 간 일이 있었느냐라고 말하는 이유는 결국 앞에서 말했던 거야. 낭자, 죄송합니다. 오늘따라 또 글씨가 안 써지네. 미안해 얘들아. 낭자의 말이 진실인지 확인하기 위한 의도가 되겠죠. 이어서 볼게요. 소인이 몸이 피곤하여 의사의 낭자의 방에 간 일이 없습니다. 상공이 더욱 수상하게 여겨서 매월을 꾸짖어 말했다. 요 며칠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이 앞에 가로 한번 열어볼게. 요 며칠 사이 밤마다 낭자의 방에서 외간 남자 목소리가 들리기에 내가 낭자에게 물으니 밤에 심심하여 매월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했느니라. 그런데 너는 가지 않았다고 하니 참으로 이상하다.
어떤 놈이 낭자의 방에 드나들면서 간통하는 것이 틀림없다. 너는 낭자의 방을 잘 감시하고 있다가 그 놈이 어떤 놈인지 꼭 알아와야 돼 라고 말하면서 낭자의 말이 거짓임을 알고 분노하는 구절이 되겠죠. 이에 매월이 상공의 명을 받고 밤낮으로 낭자의 방을 감시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록 낭자의 방에서 이상한 저치를 발견할 수 없는지라. 중간 부분. 낭자를 질투하던 첫 매월은, 와, 그럼 이 매월이라고 하는 여자도 이 작품의 등장인물이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낭자를 질투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얘는 부정적인 인물로 나올 거야. 그쵸? 더불어 이 첫 매월이 하인 돌쇠와 모의하고 있다니, 이 하인 돌쇠라고 하는 사람 나쁜 사람이 되겠지? 모의하여 낭자가 몰래 외간 남자와 만난다며 속인대. 거짓이 되겠네. 매월의 말을 믿게 된 상공은 분노하여 낭자를 신문한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매를 맞아 갈기갈기 찢긴 살가죽은 죄 없는 사람이 죽기를 재촉하니. 그 다음에 고전 소설의 일반적인 특징. 누명을 벗기 어려운 낭자의 신세도 가련하거니와 누명을 쓰고 어찌 더 살 뜻이 있겠는가. 갑자기 이야기를 전개해야 되는 서술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또는 자신의 생각을 개입시키고 있으니 이런 것을 뭐라고 해 얘들아? 서술자의 개입. 얘를 같은 말로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을 편집자적 논평이라고도 하고 또 같은 말로 서술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나타난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됐죠? 낭자가 겨우 정신 차려 말하기를 아버님께서 눈으로 직접 보셨다면 이렇게 크게 분노하시니 제가 변명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나와있는 이 부분 네모 한번 쳐보자. 그럼 지금부터 초록 색깔로 네모치고 있는 이 부분은 누가 말하는 거냐면 낭자가 말하고 있는 부분이 될 거야. 그럼 낭자가 어떤 식으로 말하고 있는지 볼게. 아버님께서 눈으로 직접 보셨다며 이렇게 크게 분노하시니 제가 변명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이까. 그러나 아버님께서는 자세하게 살펴보세요. 제 몸이 비록 이 세상에 내려왔사오나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내려왔사오나. 이어서 볼게. 여기 중요하니까 밑줄 쳐볼까? 제 절개는, 여기서 말하는 일단 절개는 체크해 놓고 얼음과 눈같이, 그럼 자신의 절개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겠죠. 곧고 깨끗하며 저 또한 두 지아비를 섬겨서는 안 된다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넘어가서 볼까요? 낭군과 저는 어떤 사이냐면요, 하늘이 정해준 인연입니다. 제가 어찌 외간 남자와 간통하겠습니까? 아무리 육례를 갖추지 않은 며느리라 할지라도 어찌 제게 이처럼 흉한 말씀으로 꾸짖으시나이까 라고 하는 부분까지 가로 닫아보시면 여기까지가 낭자가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되냐면 일단 1번, 제 몸이 비록 이 세상에 내려왔사오나라고 나와 있어.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어디가 될 거냐면 지상계가 되겠지. 또는 인간 세상. 그럼 눈치 빠른 사람들은 여길 캐치해야 돼. 내가 이 세상에 내려왔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수경낭자라고 하는 등장인물은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온 적강인물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즉 구름이 이렇게 있을 때 땅이 이렇게 있을 거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우리 적강이라고 설명하잖아요. 그럼 적강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추가로 모의고사 문제 풀 때 여기까지 나아갈 수 없겠지만 수경낭자전을 배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추가로 이 수경은 천상계에 있는 누구였냐면요, 선녀였어요.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수경낭자전과 관련해서 많은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또 갑니다. 여기 절개라고 하는 단서가 나왔어. 그리고 두 지아비를 섬겨서는 안 된다는 말이라고 하는 부분 나왔죠. 체크하셨어요? 그럼 이 두 개는,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이 두 가지는 유교적 가치관, 같은 말, 유교적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초록 색깔로 가로 열고 가로 닫은 이 부분에서는 수경낭자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결백을 주장하고 있냐면 유교적 이념, 아까 앞에 가치관이라고도 말했죠. 유교적 이념 또는 유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고 목 놓아 서럽게 우니 그 불쌍하고 애달픈 모습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다. 얘들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마찬가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뭐가 되냐면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의 개입. 그러나 상공은 낭자의 말을 듣기는커녕 더욱 꾸짖으며, 재상가귀 중에 외간남자 출입하는 것만으로도 죽어마땅한데 하물며 네 방에 외간남자가 출입하는 것을 내가 직접 봤는데 어찌 너를 범상하게 다스릴 수 있으리요. 얘들아, 직접 보지 않았어. 그죠? 왜? 앞에 보자. 첨매월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공을 속였잖아. 뭐 했기 때문에? 낭자를 질투했기 때문에 속였죠. 근데 그 말을 지금 상공은 마치 자기가 본 것처럼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수경 낭자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있는 과정이 되겠지. 어찌 너를 범상하게 다스릴 수 있겠는가 하고 하인을 호령했다. 각별히 엄하게 매질해라. 상공의 명에 따라서 하인들이 낭자에게 매질하니 꽃처럼 비유적인 표현, 즉 직유법은 엄청 많이 나오고 있네. 고운 낭자의 얼굴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눈처럼 비유적인 표현 직유, 하얀 피부에서는 피가 샘처럼 비유적인 표현 직유 쏟아났다. 낭자가 혼미한 가운데 겨우 정신 차려 여쭙기를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단 방금 봤던 부분 다시 한번 볼게. 여기서 일단 얘들아, 상공의 명에 따라 하인들이 낭자에게 매질, 폭력을 당하고 있대요. 그럼 이 부분을 통해서 폭력에 희생당하는 비극적인 수경낭자의 삶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폭력에 의해 희생당하는 비극적인 수경낭자의 삶.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뭐 꽃처럼, 눈처럼, 샘처럼 이 비유적인 표현들이 집합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묘사 또는 비유라고 하는 방법을 바탕으로 수경 낭자가 낭차가 아니죠. 수경 잘못 지웠다. 미안해 얘들아. 수경 낭자가 처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같이 한번 하다 보면 좀 평이하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서, 또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낭자가 혼미한 가운데 겨우 정신을 차려 여쭙기를 그 사이에 라고 나와 있죠. 이 그 사이에도 가로를 열어보자. 사실이라고 하는 글자 앞에
어디까지 갈 거냐면 하나이다까지. 수경낭자가 주인공이고 수경낭자가 하는 말이 좀 중요할 거 아니야. 할게. 사실 그 사이 낭군이 2번 왔다 갔나이다. 진실이 되겠죠. 진실. 낭군이 과거를 보러 떠나던 날. 와, 나왔다 얘들아. 낭군이 어디 가는 길이었대? 과거 보러 가는 날이었대. 그럼 멀리 가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어디 가다가 멀리 가지 못했어? 과거 보러 가다가 멀리 가지 못했다. 이렇게 연결된다고.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겨우 30리를 가서 숙소를 정했는데 저를 생각하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거늘 제가 이리저리 달래어 보냈습니다. 그런데 또 다음날 깊은 밤 낭군이 돌아오셨기에 제가 억지로 내보냈습니다. 제가 이 일을 숨기고 즉시 아뢰지 못한 것은 부모님의 꾸중이 있을까 두려워서인데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귀신이 시기하고 조물주가 투기한 탓에 이렇게 누명을 쓰고, 누명이라고 하는 글자, 저는 누명을 썼습니다. 누구 때문에? 자신을 질투하는 매월이라고 하는 첩 때문에 누명당했죠. 형벌을 받게 되었으니 제가 무슨 면목으로 부모님께 말씀을 하려며 또한 낭군의 얼굴을 어찌 마주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죽어서 모르고자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결국 이 부분은 수경낭자는 잘못이 없어요.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공에게 문초라고 하는 것은 약간 시련, 고난, 역경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초를 당하며 굉장히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을 호소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누명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 한이 뼛속까지 사무치겠죠. 그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냐면 각골통한이라고 설명을 해요. 각골통한. 뼈에 묻힌 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다가 낭군과 자식을 생각해서 참아 죽지 못하고 땅에 엎드려 기절하더라 라고 말하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지문을 같이 여러분들도 문제 푸실 때 읽었다는 가정하 아래나 39번 볼게요. 윗글을 인물의 독백을 통해 인물의 심리 표현, 꿈과 현실의 교차를 통해 환상적 분위기,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인물 간 갈등 제시,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주관적인 평가, 인물의 모습에 대한 묘사를 통해 처한 상황을 그려내고 있다. 지금 제가 노란 색깔로 밑줄 친 것들이 국어 관련 기본 개념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국어 관련 기본 개념어라고 생각해도 되고 크게 어렵거나 낯설진 않을 것 같아요. 됐죠? 그럼 갈게. 여기서 쉬운 거 먼저 갑시다. 4번은 아까 우리 표시했으니까 어렵지 않죠. 그리고 5번은 뭐뭐처럼, 꽃처럼, 눈처럼, 샘처럼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제가 해드렸기 때문에 5번도 어렵지 않죠. 그리고 당연히 지금 문초를 당하면서 수경낭자와 상공이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3번도 크게 문제는 없죠. 맞아요? 그럼 이제 1번하고 2번이 남는데 1번의 독백이라고 하는 글자가 어디 나왔는지를 못 찾아서 확실하게 틀린 건 2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거야. 꿈과 현실의 교차는 없으니까요. 독백이 어디 나오는 거냐면 얘들아 잘 봐야 돼. 여기 있죠. 상군이 아니죠. 잘못 썼네. 아 이게 비대면이라 내가 잘못 써도 너희들이 모르네. 아쉽다. 아까 뭐라고 나왔지? 상공이 수경낭자를 의심하는 이 부분 있잖아. 여기가 뭐냐면 상공의 독백이야. 혼자 말하고 있는 거지 누가 대화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2번이 확실하게 틀린 건 맞는데 독백이 어디에 나오는지도 알고 있어야 되고 이러한 상공의 독백을 통해서 인물의 심리, 즉 나는 수경낭자를 지금 뭐하고 있어? 의심하고 있어 라고 드러내고 있으니까 맞는 말이 되겠죠. 40번 가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얘들아 항상 말한다. 윗글에 대해서 이해한 내용이라고 하면 문제 어떻게 풀려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내용일치, 즉 지문과 비교하시라고요. 그럼 갈게요. 선구는 등장인물들이 나오지. 낭자가 당부한 말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집으로 돌아온 거지. 여자 말 안 들었잖아. 또 성군의 요청에 따라 낭자는 자신의 용모를 그린 그림을 성군에게 주었다. 성군의 요청이 아니야. 낭자가 줬잖아. 보고 싶으면 이 그림 갖다 보세요라고 그 수경 낭자가 준 거지. 성군이 요청한 거 아니라고요. 또 상공이 성군을 꾸중할 게 걱정되어 낭자는 매월과 이약을 나누었다. 이약이 언제 했어? 안 나눴지. 앞에 거 맞고 뒤에 건 틀리고. 그리고 이 매월이라고 하는 게 아까 우리 중약 부분 줄거리에 누명을 씌우는 나쁜 사람이라고 했으니 상식적으로 이 부분은 틀렸다라고 가셔야죠. 4번 성군이 방문한 사실을 상공에게 숨기기 위해서 달래는 척 했죠. 앞에도 맞고 뒤에도 맞고. 정답 4번. 5번 상공은 매월이 최근 낭자의 방에 가지 않는 것을 질책하기 위해 야 최근에 낭자의 방에 가지 않은 것을 질책하는 게 아니라 아까 앞에서 봤잖아요. 낭자의 말이 진실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구분하기 위해 물은 거지. 정답 4번. 41번 수경 낭자 전에서는 남성에게는 입신 출세가 여성에게는 정절이 요구되던 당대의 자유롭지 못한 삶의 모습이 드러난다. 와 이거 잘 봐. 수경 낭자 전에서 이 부분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께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기는요 굉장히 많은 제약들이 녹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여기서의 남성은 수경낭자의 남편 선군이 되는데 이 선군에게 성군의 아버지인 상공은 너는 반드시 입신출세 같은 말 입신양명을 해서 가문, 부모에게 효도해야 될을 강요해요. 반면에 여성이라고 말하는 수경낭자에게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상공이라고 하는 인물이 감히 다른 남자를 데리고 와? 라고 말하면서 정절,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지조절개가 되겠죠. 지조절개를 강요하죠. 그럼 결국 이 작품의 주인공인 수경낭자와 성군에게 상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언가를 강요하니까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맞는 말이 되겠죠. 이어서 볼게요. 당시의 여성들은 폭력적 억압을 당하기도 했는데 맞았잖아. 고문당하면서. 비극적 삶을 살아가던 여성들은 부부간의 애틋한 사랑을 꿈꾸는 것 같은 방식으로 억압된 욕망을 표출하기도 했다라고 말하면서 끝나고 있는데 옳지 않은 거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낭자가 성군을 위로하고 성군이 슬퍼하며 숙소로 돌아가는 것에서 애틋한 사랑 맞죠? 그러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상공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둘에게 제약을 걸고 있으니까 맞는 말. 낭자가 상공의 명예에 의해 밤낮으로 방을 감시당하는 것에서 여성들은 자유롭지 못한 거 당연하지. 감시당하는데 어떻게 자유롭겠어. 낭자가 하인들에게 매질을 당하는 것에서 폭력에 희생당하는 여성의 비극적인 삶 당연히 맞지. 맞고 있잖아. 4번 성군이 낭자와 이별하기 싫어함에도 과거를 보러 떠나는 것에서 그럼 이 과거를 보러 떠나는 것은 본인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아버지가 강요한 삶이라고. 입신출세가 요구된 남성의 삶이 드러나고 있고 마찬가지 맞는 말. 5번 낭자가 상공에 꼬지는 말을 듣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것은 성군에 대한 정절을 지키지 못해 고난을 겪는 모습. 야 정절을 지키지 못하지 않았지. 정절 지키고 있잖아요. 정절을 지키지 못했다고 매월이라고 하는 첩이 모함하는 거지. 정절은 지키고 있으니까 정답 5번이 되겠죠. 기억 아까 누명을 쓰고라고 나와 있는 부분 정답 1번 각골통한. 크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됐죠? 근데 옆에다가 관련 다자성어 적어보시면 현명하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채점한 다음에 다자성어 나오면 옆에다가 적으면서 추가로 모르는 것을 외우는 게 일반적이에요. 2번은 고국의
미안해. 고국의 멸망에 대해서 한탄하는 부분이 될 거고, 수구초심이라고 하는 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향수라고 일반적으로 말하죠. 이심전심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뜻이 통하다 알고 계실 거고, 5번 풍수지탄은 효도하고자 할 때 이미 부모님께서는 안 계신 거지. 안 계시고 효를 하지 못하는 자식의 슬픔, 이것이 풍수지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배운 작품도 여러분들이 문제 푸시면서 제가 읽었던 것만큼은 아니겠지만 비슷하게 읽어가면서 생각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은 작품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쌤이니까 대조 아니야. 너희들도 할 수 있어. 너희들의 능력이 나보다 더 뛰어나니까. 그 다음 작품 가겠습니다. 그 다음 작품 보시면 이세보라고 하는 사람의 상사별곡이라고 하는 작품을 볼 거야. 상사별곡. 상사별곡이라고 하는 작품을 놓고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고요. 갈게. 일단 상사라고 하는 두 글자의 뜻을 먼저 봤으면 좋겠어. 이 상사라고 하는 두 글자의 뜻은 서로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것을 상사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이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상사병 할 때 상사라고 하는 두 글자의 한자도 이와 동일한 한자를 쓰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거기까지는 연결짓지 않고 상사라고 하는 상사별곡의 상사라고 하는 두 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문제 푸는 또 하나의 노하우는 뭐냐면 얘들아, 오른쪽에 보면 보기 보자. 41번 문제. 상사별곡은 이라고 말하면서 모의고사 문제가 나왔을 때 3점짜리 문제 중 보기를 주는 문제에는 그 작품과 관련된 기본 정보가 제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기를 먼저 읽어보는 것도 작품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한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볼게요. 상사별곡은 임에 대한 그리움을 진솔하게 노래하고 있대. 그러면 이 부분을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작품에서 말하는 이라고 말하는 화자는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시적 대상의 부재라고 하는 상황에 놓여 있을 거야. 왜? 그리움이라고 하는 정서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내 옆에 없어야 돼요. 내 옆에 있는데 그리움을 느낄 순 없겠죠. 이어서 화자는 임과 이별한 상황에서 임을 기다리며 느끼는 상사의 아픔을 토로하며 과거에 행복했던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고, 이별의 원인, 지속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이를 외적 요인으로 돌리려고 한대. 즉 외부적인 요인으로 이별의 탓을 하려고 하는 게 상사별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럼 이렇게만 보고 본문을 봐도 모르는 단어들이 나오지만 고전 작품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아래 나와 있는 어휘 정리를 어떻게 활용하는가도 시간 단축이나 내용 이해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볼게요. 상사별곡. 황매 시절 떠난 이별 만학단풍 늦었으니 라고 나오죠. 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래 보시면 설명이 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면 뭔 개소리야 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근데 같이 한번 해석해 드릴게요. 황매 시절이라고 하는 건 위에다가 적어줄게. 꽃 중에 얘들아 황매화라는 꽃이 있어. 그래서 황매화 피던
시절이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 황매화라고 하는 꽃은 어느 계절에 피냐면 봄에 펴요. 봄에. 그럼 이어서 볼게. 황매화 피던 시절, 떠난 이별.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별이 이 작품의 상황을 알려주는 단서가 될 텐데, 이 이별은 언제 한 거야? 앞에 나와 있는 구조를 연결해서 본다면 봄에 한 거죠. 황매화 피던 봄에 이별했는데, 만학단풍이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지만 얘들아, 이 단풍이라고 하는 글자를 봤으니까 어느 계절이라고 알 수 있을까? 우리는 단풍이 피는 가을이라고는 추측이 가능하겠지. 만학단풍 늦었으니, 즉 골짜기에 단풍이 들어 가을이 깊었으니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만약에 해석이 됐다고 가정한다면 첫 번째 행에서 말하고 싶은 건 봄에서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의 변화가 나타난다 라고도 할 수 있을 거고, 계절의 변화, 또 이별의 시간이 굉장히 길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겠죠. 봄에 헤어지고 지금 가을이니까. 그 다음 가겠습니다. 상사일념 무한사는 이라고 나오죠. 상사일념 아래 뭐라고 나와 있어 얘들아?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무한하다라고 나와 있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상사일념 무한사라고 하는 건 이 작품에서 화자의 정서를 나타내는 단어다라고 해석해도 되겠죠. 즉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끝없이 일어나는 것은 저도 나를 그리려니. 여기서 말하는 나라고 하는 건 누가 되는 거야? 시에서 나가 나오면, 운문에서 나가 나오면 화자라고 했지. 그럼 당연히 앞에 나오는 저라고 하는 건 누가 돼야 돼? 임이 돼야겠지. 됐죠? 즉 임도 나를 그리워하는 것이려니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워하는 마음이 끝없이 일어나는 것은 임도 나를 그리워하는 것이려니. 굳은 언약, 소리 나는 대로 읽어보세요. 굳은 언약, 즉 굳은 약속.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굳은 약속이라고 하는 건 우리 헤어지지 말자, 평생 같이 가, 이런 게 되겠죠. 굳은 약속 깊은 정을 어이 잊었을까? 어찌 잊었겠는가? 잊었을까요? 안 잊었겠지. 즉 물어보는 척하지만 잊지 않았다. 설의적 표현이 될 거고, 인간의 일이 많고 조물이 시기런지. 인간의 일은 그냥 인간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인간의 일이 많고 조물주가 시기런지. 시기해서인지 삼하 삼추 지나가고, 삼하라고 했을 때 이 하라고 하는 건 여름, 추는 가을이거든요. 즉 여름과 가을 지나가고 낙목 한천 또 되었네. 이 한이라고 하는 글자가 얘들아 차다란 뜻이야. 겨울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름, 가을 지나고 겨울이 또 되었구나. 그럼 결국 이 부분은 시간은 계속 흘러요. 그런데 임은 오지 않고 있죠. 임은 오지 않고 있죠. 이어서 볼게요. 운산이 멀었으니. 여기서 운이라고 하는 글자가 안 나와가지고 해석이 안 될 텐데 원래 구름이란 뜻입니다. 구름. 즉 산에 구름이 가득 끼어서 많으니까 소식인들 쉽게 오겠는가? 쉬울 순가. 소식이 쉽게 오겠는가? 오지 않을 거야. 마찬가지 설의적 표현. 그러면 구름이 껴있기 때문에 소식이 오지 않는다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운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되는 거야? 장애물이 되겠죠. 됐죠? 더인난, 즉 아래 나와 있는 거 보세요. 더인난이라고 하는 뜻은 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는 안타까움이야 라고 나오죠. 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는 긴 한숨의 눈물은 몇 대런고. 임을 기다리는 괴로움으로 흘린 눈물은 몇 번이 되는가 라고 나와 있으니까 결국 이 부분은 오지 않는 임을 기다리고 있는 화자의 안타까움이라고 하는 정서 또는 그리움 또는 슬픔이라고 하는 정서가 느껴지겠죠. 흉중, 가슴 속에 불이 나니. 여기서 말하는 이 가슴 속에 불의 불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를 보고 싶을 때 간절한 마음 되겠죠. 즉 그리움. 구해간장 닥터간다. 인간의 물로 못 끄는 불이 없건만은, 인간의 물로 끄지 못하는 불이 없지만 내 가슴 태우는 불은, 나의 가슴을 태우는 불은 물로도 어이 못 끄는 거. 물로도 어찌 못 끄는가.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내 가삼을 틔우는 불이라고 하는 건 위에 나와 있는 흉중의 불과 동일한 말이 될 거고 이어서 볼게요. 자네 사정 내가 알고 내 사정 자네 아니. 자네 사정을 내가 알고 내 사정을 자네가 아니. 그럼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자네라고 하는 사람은 시적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화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자 또는 뭐 다른 대상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임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새우사창 저문 날과, 새우사창이라고 하는 건 가는 비 내리는 창가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가는 비 내리는 창가에 저문 날과 날은 저물고 소소상풍 송환성에 쓸쓸한 바람이 불고 기러기 울음소리에. 와우, 여기 대박이야 얘들아. 지금 밑줄 친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꼼꼼히 보시면 좋은데, 지금 현재 필기할 공간 없으니까 얘들아, 지금 초록 색깔로 체크한 건 일로 올릴게. 나 지금 필기할 공간이 없어서 중구난방으로 적는 거지. 여러분들은 깔끔하게 필기 잘 하시니까 깔끔하게 필기하셔야 돼요. 이 부분 보자. 현재 화자는 무슨 상황이냐면, 이별한 다음에 그리움과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 화자의 상황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가는 비가 계속 내리고요. 가는 비가 내리고 날은 저물고 심지어 쓸쓸한 바람도 불고 서리까지 내리고 있답니다. 거기다가 더불어 기러기의 울음소리까지 들린대요. 그럼 결국 대상의 부재로 인해서 그리움과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라면, 이 모든 주변 환경은 화자의 외로움의 정서, 같은 말, 뭐 슬픈 걸 우리 애상이라고 하잖아 얘들아. 애상적 정서를 심화시키는 소재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 확대해서 해석한다면 정서를 불러일으키니 객관적 상관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무조건 맞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어서 갈게. 상사몽 놀랍게와 막막히 생각하니. 상사몽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를 그리워해서 꾸는 꿈이 되겠죠. 누군가를 간절히 보고 싶으면 꿈속에서 만나잖아요. 그게 삼인곡이나 송민곡에서도 봤던 것처럼 차라리 꿈에서나 만나려고자 하니,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상사몽에 놀랍게요 막막히 생각하니, 답답하게 생각하니, 방춘화류 좋은 시절, 꽃 피는 좋은 시절이란 뜻인데, 방춘화류라고 하는 글자는 자주 나오니까 알고 계세요. 방춘화류는 아름다운 봄의 꽃과 버들이란 뜻입니다. 다시, 아름다운 봄의 꽃과 버들이요. 자주 나오는 빈출 단어니까 알고 있어야 돼. 방출하류 좋은 시절, 강루사찰 경계초차. 강루사찰이라고 하는 건 강과 누각, 절이란 뜻이야. 즉 강가에 있는 누각과 절의 경계, 즉 경치를 쫓아서 일부일 일부월에, 일부일이라고 하는 건 날마다, 월부월이라고 하는 건 달마다, 즉 날마다 달마다 운우지정 협흡할제. 운우지정 협흡할제는 여기 아래 나와요. 남녀간의 정을 나누는 즐거움으로 화목하게 지낼 때에 청산녹수 증인 두고. 청산녹수라고 하는 건 푸른 산과 푸른 물이죠. 푸른 산과 푸른 물을 증인으로 삼아 차생백년 서로 맹세. 이승에, 즉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평생 동안 함께하기로 맹세했는데 못 보아도 병이 되고 더디와도 성화로세. 이미 오는 것이 더디어도 답답하고 애간장이 녹는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성화로세, 답답하고 애간장이 녹는다. 오는 글발 가는 사연 자자획획 다정터니.
오고 가는 편지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편지를 주고받는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오고 가는 편지 사연에 자자획획 다정터니 글자마다 정이 넘치더니 어찌타한 별리가 어쩌다가 이별하여 여조기 어려워라. 아래 현대풀이 보자. 임을 그리워하는 정이 간절하여 마음이 힘들다라고 나오죠. 즉 어쩌다가 이별하여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견디기가 어렵구나 라고 말하면서 끝나는 게 상사별곡입니다. 누군가랑 연애하다가 헤어지면 굉장히 슬프고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럼 마찬가지 문제 해설 바로 들어갈게요. 여기는 표현상의 특징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표현상의 특징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면 당연히 개념이 잡혀 있어야 되고, 개념이 부족한 사람은 아까 말했던 개념어 수업을 설 선물로 드린다라고 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1번 대꾸의 방식. 여기서 말하는 대꾸라고 하는 건 모르면 적으세요. 전 안 적을 겁니다.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됐으니까 운율 같은 말, 리듬감 형성할 거고, 공간 이동을 해서 화자의 의지가 있어, 비유적인 표현 통해서 심정 나타내, 청각적 심상 통해서 상황 드러내, 서리적 표현 바탕으로 생각 강조하고 있어? 를 물어보고 있는 게 43번 문제였습니다. 그럼 일단 1번 먼저 갈까요?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 어이구 또 이래 또. 미안해. 봐줘. 그럼 대꾸의 방식 비슷한 문장 구조 어디 나오냐면 얘들아 위에 가자. 여기요. 제가 지금 별표시 받고 있는데 형광펜 칠해줄게. 지금부터 칠하는 건 필기가 아니라 문제 해설하기 위한 목적. 자네 사정 내가 알고 내 사정 자네가 아니. 이 부분이 바로 대꾸야. 이 부분이 바로 대꾸. 됐죠? 그럼 대꾸법을 사용하면 운율감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건 당연한 말이니까 1번 맞는 말이고요. 두 번째 2번 공간의 이동을 활용하여. 얘들아 공간의 이동 없어. 끝났죠? 3번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라고 나오죠. 비유적인 표현은 어디냐면요. 마찬가지 보라색으로 칠할게요. 흉 중에 불. 불은 그리움이다. A는 미다. 운율법이죠. 그럼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화자의 심정 부각하고 있다. 맞는 말. 4번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청각적 심상은 어디냐면 아까 여기 송환성 아래 현대풀이 봐봐. 기러기 울음소리라고 대놓고 나오잖아. 청각적 심상 나오죠.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화자의 상황 드러내고 있다. 맞는 말. 5번 서리적 표현을 사용하여. 서리적 표현 어디 나와? 여기요. 아까 제가 필기해드렸 했잖아요. 어이 잊었을까? 있겠는가? 잊을 수 없어. 이런 것들이 서리적 표현이 된다. 따라 정답은 다 맞았으니까 2번이 되겠죠. 위에 아까 설명 읽었으니까 옳지 않은 거 바로 갈게요. 1번 화자는 인간의 일이나 조물과 같은 외적 요인을 임과 제외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라고 말하고 있다. 마찬가지 맞는 말이죠. 2번 삼하삼추 낙목한천이라는 계절의 흐름 맞죠? 여름, 가을, 겨울. 임과 이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면 제시하고 있는 거 맞죠? 화자는 기난순과 눈물을 통해 임을 기다리며 느끼는 상사의 아픔 드러내고 있다. 마찬가지 맞는 말. 4번 차생맹년을 서로 맹세했던 과거를 떠올리며. 과거죠. 임과 행복했던 시절을 그리워하겠죠. 화자는 오가는 글빨과 사연을 임과의 이별하게 된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나오는데, 편지를 주고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이별하게 된 원인이 되겠어요? 편지를 주고 편지를 받아. 얘가 이별이야? 그런 연관성은 떨어지겠죠. 정답 5번. 다시 5번. 기억은 뭐냐면 이 작품에서 그리움이라고 나오는 불이고요. 니에는 가슴의 불을 인간의 물로 끄고자 하니라고 나와 있는 그 부분이거든요. 적절한 것은. 그럼 일단 이 불이라고 하는 게 그리움, 뭐 안타까움과 같은 응어리 맺혀진 정서라고 했잖아. 그 아래 나와 있는 거에서 먼저 보시면 기억만 보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거, 예상 가능한 거 먼저 보면 기억은 화자의 상황을 드러내는 소재지. 나머지는 상관없고요. 과거를 잊게 해주지도 않고요.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지도 않고요. 소망을 실현시켜주는 것도 아니고요.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바로 정답 몇 번이요? 2번이 되겠죠. 하지만 니은과 연계해서 본다면 이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가지고 왔지만 소용이 있다고 소용이 없다고,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니
상황 해결이 어려움을 드러내는 소재, 마찬가지 맞는 말이 되겠죠.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서 끊어읽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셨죠? 다음 영상은 이번 주부터는 그 고정 가사 작품 하나도 진행 안 됐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